그러면 이제 인공췌장하고 그다음에 볼러스 계산기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듣고 갈 텐데요. 인공췌장에 현재 나와 있는 인공췌장 아마 DIY도 이 부분이 저는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테슬라 자율주행 지금 현재 수준은 어쨌든 고속도로에서 좀 편한 거거든요. 그 정도는 돼요. 그래서 혹시 이제 메오트로 770지든 DIY 진짜 본인이 엑스퍼트가 되셔가지고 하시든 그거는 해보시면 뭐 밤에는 완벽하고요. 낮에도 도움 돼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고요. 그 대신 여전히 운전면허는 기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한다고 잘 되시느냐는 진짜 아니고요. 해보면 그냥 못 모르고 이제 다 하셨는데도 낮에 막 이러고 계시거든, 낮에는. 그건 배우는데 투자하시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볼로스 계산기란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계산기에 숫자를 뭐 먹은 걸 내가 70인지 80인지 100인지 표현을 모르고 무조건 70 넣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건 또 계산기에 제대로 쓴 게 아니죠. 결국은 들어있는 양이 어떻게 데이터화 할 거냐를 굉장히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도 타이밍이 또 중요해요. 언제 맞을 거냐, 내 데이터를 보고. 바로는 못 맞추실 수도 있어요. 내 소화 능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맨날 오른쪽 부딪히는데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막 이러고 계시거든요. 그걸 몰라가지고. 근데 그게 저 펌프 내에는 없어요. 그런 기능이, 알려주는 기능이. 그러니까 제가 저기에 마지막에 뭐 패턴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는 요즘 그걸 개발해 보려고 저희도 지금 준비 중인데 계속 환자분들을 가이드해요. 현재는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유저는 지금 쓰셔야 되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잘 쓰고 안 쓰고가 거기에 따라 다른데 그거를 본인 데이터 보고 금방만 가시는 분이 있고 3개월 동안 똑같이 해오신 분이 대다수예요.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진료견 그렇게 돼 있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러면 데이터 나온 것만 가지고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아, 이건 이렇게 하세요라고 자동으로 문구로 나와서 이때는 좀 더 일찍 맞았으면 더 좋았겠네요 정도만 해도 훨씬 나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주기성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똑같이 교정 개수 막 넣어놨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뭐 점심에 탄수화물 개수 시간별로 사실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설정이. 근데 그렇게 해주는 데가 거의 없고 대부분 똑같이 해놓고 계시고 그렇게 아주 파인 튜닝이 필요한 걸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사실은 또 퀄리티를 결정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디지털 펜이나 이제 펌프에서 볼로스 계산기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혹시 또 전혀 개념 없이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볼로스 계산기를 위한 당뇨병의 정석에 보시면 단계별로 탄수화물 어떻게 세고 볼로스 계산기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도 유튜브로도 만들어 놨고요. 저희 병원의 책이나 학회 책으로도 사실은 여기 오신 분 한 번은 보셨죠, 그래도. 네. 그거를 모르고 지금 뭐 계시는 분은 혹시 내가 일형 당뇨인데 오늘 들어오셨는데 정석책은 받았는데 아이가 지금 구구단도 못한다. 아니면 내가 구구단도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1시간에 제가 구구단을 설명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기본적으로 보시고요. 대신 볼로스 계산기를 쓸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지금 이런 기기랑 연동돼야지만 쓸 수 있어요. 못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앱을 플레이스토어에 올려도 펫용, 강아지용밖에 안 돼요. 법적으로. 사람용이 안 돼요.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찾아보시면 페트용은 있어요. 볼로스 계산기가. 있고요. 뭐 그걸 쓰셔도 모래 쓰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처럼 DIY로 해서 쓰시든지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만간 이제 어쨌든 제품으로 만들려고 회사랑 해서 디지털 펜도 나올 거고 펌프도 나와 있는데 안 팔리는 걸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를 제가 좀 더 고민했으면 하고요. 하나 이제 좋은 펌프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어떤지를 설명드리면 저 제품이고 더 소형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펌프 자체는 더 작아지고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대부분 이제 조절하고 있고 앞에서 기저 인슐린 말고도 이제 그 교정 인슐린 한 번 높으면 추가 조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시간 늦으면은 얘가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뭐 워낙 잘하신 분은 거의 그 기능이 안 쓰여요, 사실은. 어쨌든 그런 기능이고 메트로지 770G도 하나 더 좋은 거는 그런 780G에서 저런 기능이 비슷한 게 유사한 게 있습니다. 채도 이식에 대한 또 궁금한 분들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채도 이식 그리고 캡슐 인슐린 연구 진행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상용화가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일형 당뇨 완전히 진행돼서 인슐린이 안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치료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뭔가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서 살아서 생존해서 나올 수 있게.
사실은 임상체도 이식은 벌써 뭐 꽤 20년 이상 됐어요. 그래서 효과는 확실히 있고요. 대신 단점이 거부 반응이죠. 내 것도 망가뜨리잖아요, 지금. 근데 남의 게 들어오면 가만두겠어요. 내 자가 면역이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거부 반응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장기 이식은 많이 합니다. 뭐 콩팥이 신부전, 뭐 심장부전, 간부전 뭐 다 이식하죠. 이식이 하나의 큰 치료법이고 췌장도 췌장 이식하고요. 췌장 이식보다는 체도 이식이 받는 분 입장에서 부담은 훨씬 덜합니다. 왜냐하면 췌장 이식이 수술하면 뭐 중환자실 2주 이상 이렇게 있거든요. 되게 꽤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저거는 뭐 하루 이틀 정도고요. 외래에서 하루 하고 입원했다가 반나절 지나고 다음 날이면 또 집에 가실 수 있어요. 시술이 어려운 건 아니고, 근데 면역 억제제가 좀 불편해요. 해보시면 면역 억제제가 불편해서 과거에는 그냥 췌도만 단독하는 이식이 꽤 유행처럼 됐다가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걸 받을 만큼 힘든 분들이 적어지는 것가 커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대개는 콩팥을 이제 이식 받으면 면역 억제를 꼭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더 이제 좀 더 프라이어리티가 섀도우 이식이 올라가고 있고, 유럽이 그런 걸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유럽은 보험이 된 나라들이 꽤 있어요. 미국은 보험을 아직도 못 만들었고요. 미국은. 우리나라도 보험 당연히 못 만들었고. 그러니까 돈이 이제 비싸죠. 옛날에 저거 연구비로 했거든요. 저희도 나라에서 지원하는 거나 병원 연구비였는데, 이제 뭐 연구비 떨어지면 못 합니다. 저거. 돈 엄청 들어요. 시술비가 아니라 만드는 데가 힘들어요. 분리해서 만드는 데까지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걸 분리하는 분이 꽤 계속 할 수 있게 케이스가 나와야지 퀄리티가 유지돼요. 어쩌다 하나씩 하면 또 퀄리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요즘은 제가 저희 나라에서 꽤 제일 많이 했었는데 시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더 좋은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보험을 못 만드는 순간 더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유지할 할 수 있느냐나 루틴 프랙티스로 들어오느냐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물론 저거를 아주 많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뇌사자가 제한이 되겠죠. 뇌사자가 많이 나올 때 한 500케이스 정도 나오는데, 췌장은 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췌장이 제일 먼저 망가지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쌩쌩할 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췌장이 밀려요. 간이 먼저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는 동안 췌장은 또 망가져요. 췌장이 프라이어리티 돼야지 그나마 더 500개 중에 10%가 아니라 20, 30%까지도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또 밀리고, 신장까지 이식받으면서 또 이식할 분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췌장 이식에서 췌장이 엄청 대기자가 기느냐, 췌장 자체도 그렇게 안 길어요. 콩팥이 길어요. 콩팥이 훨씬 많고요. 콩팥을 기다리느라고 몇 년이 날아가는 거지, 췌장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 많이 쓰이게 한다 그러면 이제 공여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돼지를 하는 거죠. 돼지를 하는 거고, 돼지 인슐린이 뭐 사람하고 굉장히 유사하긴 합니다. 그리고 워낙 우리나라 음식에 워낙부터 친숙하게 하셨던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크고 크기도 크고, 분리가 원래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분리를 꽤 잘해요. 분리도 잘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면역 억제제의 거부 반응에 문제가 하나 있고, 유전자 조작 돼지를 하게 되면 그걸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뭐 심장도 최근에 뭐 일부 해서 며칠간 가기도 하고 콩팥도 가고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유전자 조작 돼지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임상 지금 돼지로는 제일 먼저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유전자 조작 돼지는 아니고, 인수 공동 감염병 이거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 아주 클린한 데서 키운 돼지, 무균 돼지라고 얘기하는데, 적어도 균은 없어요. 바이러스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약간 고민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올간보다는 췌도가 거부 반응이 좀 적어서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영장류까지는 데이터가 꽤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는 아직도 면역 억제제가 꽤 동종보다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아주 심한 분들, 그런 거의 기준은 뭐냐면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다 받아보고 기기도 달았는데도 안 되시는 분들, 그게 저혈당이 계속 오거나 도대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반복적인 저혈당으로. 그런 분들이 케이스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런 게 면역 억제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루틴으로 많이 들어오겠죠. 더 가벼운 분들도.